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저는 하나오션 주가 3% 상승 마감을 했고요. NXT 시장에서도 거의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오늘은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강하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왜냐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79,000원짜리 여러분들 계속 강조드렸죠. 기억을 하시겠지만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79,000원짜리에서 갭이 떴고요. 시가 자체가 높게 뜬 상태에서 저가가 얼마예요? 78,800원, 79,000원을 지키고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에서의 돌파가 나왔고 지지가 나와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주가가 옆으로 돌아가기만 하더라도 주가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앞선 구간의 이러한 물량들을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밀리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누군가가 밑에서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들에서 횡보만 해주더라도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구간은 개인 투자자가 물려있는 매물대에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가가 뜬 상태에서 주가가 밀리는 게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거는 밀린 이후에 누군가가 밑에서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꼬리가 달렸다라는 거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말아 올렸다라는 거죠. 그럼 사실상 지금 하나오션의 분위기는 내가 개인 투자자가 물려있는 이 구간에서 나는 이거 지금 올라 좀 팔아야겠어 라는 매도 물량이 물려있던 사람들이 던지는 건데 밑에서는 뭐요? 야 근데 지금 하나오션 실적 시즌이잖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잘 나올 수도 있겠는데 라는 뭐요? 기대감, 매수 심리가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분기에 고환율이었죠. 우리가 이 환율 차트도 잠깐만 좀 보게 되면 자, 하나오션이 해외에서 돈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봉을 보면 자, 언제 달러를 보면 되죠? 사실상 자, 3월 31일부터 언제까지? 자, 3월 여기부터. 그죠? 뭐요? 달러 자체가 비쌌다라는 거예요. 그죠? 보이시죠? 최소 1450원에서 최고가 1470원까지 높은 고환율을 유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4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저번에. 그죠? 근데 우리가 정확히는 이게 3월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1월부터 고환율이 유지됐죠. 1월부터 고환율이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12월에도 어느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는데 그죠? 10월, 11월, 12월 4분기 서프라 나왔는데 지금은 고환율의 영향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상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을 생각해 봤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뜰 가능성이 높고 어닝 미스가 뜰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실적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KDDX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또 트럼프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우리나라와의 협력 관계, 조선을 통해서 협력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강조를 했기 때문에 하나오션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탄력이 거세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결산 실적 공시 예고가 떴어요. 그쵸? 자, 이 부분을 잠깐만 좀 보면은 풍물에 대한 보도가 뭐 있었네요. 이 부분은 일단 제외를 하고 우리가 이쪽을 좀 보게 되면 당사는 상기 실적 공시 예정일에 25년 1분기 실적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28일이에요. 결산 실적 공시를 통해 제공되는 실적은 확정치가 아닌 잠정치이며 외부 감사인 회계 검토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4월 28일에 실적을 공시한다고 예정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하나오션 주가가 왜 올라갈 수 있냐? 실적에 대한 부분, 환율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증시 성격 자체가 사실상 정책 테마주로 굉장히 많이 자금들이 쏠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진짜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현재 구간에서 돈들이 자꾸 뭐 쏠린다는 거야. 대선주로 쏠리고 대선 정책주로 쏠리고 그냥 대선주로 돈이 다 쏠려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시총이 큰 애들 중에 봐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 뭐 생물보안법 한다. 바이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1분기 실적 잘 나와 방산 조선 애들 봐야 되고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크로스 체크하면서 결과적으로 자금은 한정적이에요. 저기가 올라가면 여기가 빠지고 여기가 올라가면 저기가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돈이 대선 자금으로 많이 빠져요. 대선
관련주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총이 큰 애들 중에서 돈이 집중될 수 있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사실상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 KDDX 관련돼서 잠깐만 좀 보면, 자, KDDX 사업 수주전 마침표는 언제 찍나라는 내용인데, 자, 방사청 이달 24일 KDDX 입찰 방식 정할까? 업계 관계선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조선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달 24일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 계획안을 산정할 예정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방사청에서 예정된 죄송합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자, 구독 좀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영상을 많이 찍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일부 언론에서는 방사청이 예정된 분과위에서 KDDX 사업 추진 방안을 아예 상정하지 않아 수의 계약이 유력하다고 보고되기도 했다라는 내용이고, 자, 그동안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사이에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었고, 통상적으로 기본 설계를 맡은 기업 측이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아왔다. 기본 설계를 한 업체가 그대로 상세 설계까지 맡으면 설계 철학과 구조 이해도가 일관되게 유지돼 설계 오류나 비효율이 줄어드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하나오션 측이 13년 HD 현대중공업 관계자와 KDDX 사업 관련 기밀 유출 혐의로 실형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아 기본 수의 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로 진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어쨌건 계속 핵심적인 내용만 볼게요. 다 읽어봤자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다만 이번 24일 분간의 결정과 관련돼서 양사 모두 조심스러운 상태이다. 아직 불확실성이 큰 만큼 어떻게 흘러갈지는 예상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라는 건데, 사실 저는 이게 저 개인적 입장에서 누군가 독점해서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반반 가져간다는 얘기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이번에 내가 2대 먼저 여기 하고 그 2대는 여기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둘 다 뛰어난 회사기 때문에 제가 하나오션 찍고 있으니까 하나오션이 무조건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은 좋겠지만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방사청 입장에서는 사실 어디를 하나 선택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왜냐하면은 옛날에 소송도 하고 실형까지 살았던 부분이라서 사실 굉장히 예민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결정하기 힘들겠지만 50대 50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제가 봤을 때 공동 설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사실 둘 다 호재예요. 공동 설계로 가면. 왜? 결과적으로 둘 다 매출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는 수주를 받은 거기 때문에. 거기다 하나오션은 4월 28일에 또 뭐가 있어요? 실적 발표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강조 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오션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79,000원 밑으로 좀 오차 범위 좀 내려올 수 있겠지만 5일선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보이죠? 5일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5일선을 좀 타면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오션 저는 근데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급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땐 멀뚱멀뚱하게 있지 말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이 이 상승에 대한 파동이 나오고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2월부터 한 2달 정도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다음 상승이 나왔을 때는 조정에 대한 부분이 2달이 아닌 4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초반에 상승 탄력이 강해요. 그 조정도 별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상승이 나온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조정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동으로 가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예를 좀 들어드리면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패턴을 좀 보는 거예요. 이런 패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상승이 나오고 조정에 대한 부분이 얼마 나오지 않죠. 이것도 보면은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상승 후 조정이 나온 후에 다 재상승, 그리고 조정이 길게 나오고 마지막 파동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지금 이 타이밍에서 상승이 나온 이후에 원래 이게 파동이 이래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10만원 뚫겠죠. 그리고 잘 가면 11만원, 12만원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요. 저는 반드시 분할 익절을 해야 된다. 2분의 1 정도는 익절이 들어가셔야 돼요. 왜? 이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 4달, 5달 조정, 그리고 하락폭도 이거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 수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올라갔다가 분할 익절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하는 구간의 지지선 잡아서 매수해서 다시 상승 파동 먹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일자로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조정을 받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굉장히 그래도 유튜브 영상으로 롱런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팔아야 될 때 팔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갑니다. 계속 가져가세요가 아니에요. 제가 이 36,000원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36,000원, 34,000원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5만원 중반 구간 우리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거의 한 60% 70%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3분의 1 정도 우리가 분할 익절에 대한 부분들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렸고 또 올라갈 때 7만원, 75,000원 구간에 또 분할 익절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내려왔을 때 65,000원에서 또 매수해보자 말씀드렸고 또 올라갈 때 제가 10만원 구간 넘어가게 되면 또 분할 익절에 대한 타이밍 잡아드리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텔레그램 방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하나오션 보면 쭉 내려보면 여기 12월 23일 26일 최초로 영상 찍어드렸고 이날이에요. 이날부터 하나오션 우리가 봐야 된다. 하나오션 분할 매수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주가 어떻게 됐어요? 급등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분할 익절 말씀드리고 눌림목 나왔던 65,000원 구간 하나오션 이제 또 모아갈 때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3월 26일에 우리가 모아자 기다리셨던 분들은 65,000원 근처에서 다시 타이밍 보겠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다시 베이스 타이밍 잡자라고 말씀드렸고 다시 주가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찬가지 올라가면 분할 익절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릴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타이밍 잡아가시면 좋겠고요. 들어오시면 좋은 게 또 뭐냐면 제가 사실 여러분들 기억을 할까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국 증시 어땠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이 한국카본이라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보시면 언제요? 3월 28일이죠. 3월 28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이 원래 하나오션 찍으면서 조선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그죠? 조선 히든 종목 나갔던 종목이고 제가 시장이 굉장히 많이 힘들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조선 히든 종목을 5월까지는 공유를 안 하려고 했으나 충분히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해서 공유 드린다라고 해서 한국카본 여러분께 공유를 드렸고요. 자, 가격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요? 13,500원. 최저점 구간 거의 찍었을 때고 여기서 차트를 보시면요.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날 조정 한 번 나오고 50% 올라갔어요. 아니 이거 텔레그램 방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사서 올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죠. 보시게 되면은 3월 28일 이후로 매매 동향을 보세요. 3월 28일 제가 말하고 나서 매매 동향 어때요? 자, 기관차에 관심도 없었는데 제가 얘기하고 나서부터 4월 1일부터 매매 동향 보세요. 어때요? 매매 동향? 사모펀드, 기타 많이 없죠. 연기금, 은행, 보험, 투신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제가 이 친구들보다 타이밍 빨리 봤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여기서부터 봤죠. 보고 올라갔다가 충분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제가 여기서 강조드릴 부분은 뭐냐면 하나오션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제가 정확하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위에 번호 있죠.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간단하게 오션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당연히 무료로 여러분들 다 초대해 드릴 겁니다. 텔레그램방 뭐라고요? 무료로 초대해 드릴 거니까 반드시 010-9201 6329로 오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남기라고요? 010-9201 6329 이쪽으로 오션이라고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꼭 들어오시고 제가 이쪽에서 가끔가다 이렇게 히든 종목 공유를 드립니다. 잡아가시면 아마 수익률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수익률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6월 3일까지 사실상 생각을 해보면은 대선이잖아요. 보통 대선주가 1년을 달리거든요. 1월부터 12월까지 있다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파동을 이렇게 올라가요. 대선주가. 근데 지금은 조기 대선이고 굉장히 가파르게 대선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6월 3일까지면은 45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이 1년의 시세를 뭐 할 수 있다? 1년의 시세를 압축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사실 제가 요거 좀 원래 좀 준비했던 종목이긴 한데 2022년도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실 정책을 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25년도에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아마 대선 토론 때 나와서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정책주인데 얘기를 안 하고 있어.
그럼 사실 25년도에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 정책 관련된 테마주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화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만만한 종목을 넣어놓은 게 아니라 정말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준비가 된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010-9201-6329로 오션 남기셔서 텔레그램만 꼭 들어오시고요. 추가적으로 이 대선 관련된 매집주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대선 매집주는 또 뭐냐면은 저희 대선 정책주 매집주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놨는데 여기 잠깐 보시쭉 내리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조기 대선 관련돼서 관련주를 정리했고 더불어민주당부터 해서 이제 국힘까지 이 관련주들, 이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관련주들을 전부 정리해놨는데요. 사실상 인물주는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사실상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면 되는데 제가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넣어놨는데 뭘 넣어놨냐면 바로 이 정책주 관련된 내용들이요. 아니 정책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 분명히 하실 텐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2022년 20대 대선이잖아요. 대선. 자, 이때 누가 대통령 후보였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이러한 정책주들이 지금 2025년 시점에 아직 나오지 않은 정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공약을 했던 정책이 다시 한번 2025년도에 공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러한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릴 건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이 정책을 폈었던 이러한 내용들 중에 지금 2025년도에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정책주 제가 이 중에서 지금 이미 세력들이 미리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이 친구가 유통주식이 요 정도 있거든요. 유통주식이 요 정도 있는데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자 제가 이제 거래량이 좀 안 보여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그러면 거래량이 보이시죠? 거래량 지금 바닥에서 상한가가 2번 가고 강하게 눌려있는 상태인데 유통주식보다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세력들이 2022년, 21년 당시에 여기서 엄청나게 올려서 위에서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분명한 건 뭐예요? 위에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작업을 하고 있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이런 상승 파동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대도 1,000원대고 그 다음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런 모양이란 말이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온 이후에 이 대량 거래가 들어온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큰 거래량으로 잡아먹어줬습니다. 그 지금 내려와요? 안 내려요? 안 내려오죠. 위아래 변동성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5일선 지키고 있고요. 11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잡아가셔야 돼요. 앞으로 이 4월 중순 4월 말 지나가면 이 종목 엄청난 탄력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정책 관련된 종목 미리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선착순 한 10명 정도만 무료로 오픈 드릴 건데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 하루에 10명씩만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대선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했었던 이 정책 근데 지금 2025년도에 아직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이 정책주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거고 종목까지도 공유 드릴 테니까 반드시 위쪽 번호 010-9201-6329로 대선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